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시장이. 자,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과세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큰 이슈까지 몰고 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냥 뭐 국제정세 돌아가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미국이 중국이랑 1단계 협상 이후에 유럽이랑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유 있는 급등이고 뭐 예견된 급등이었죠. 굉장히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제가 아무리 셀트리온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기업이어도 삼성바이오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게임주가 이제 바닥 탈출을 시작하고 있죠. 과거에 이제 IT, 바이오가 주도주 그리고 컨텐츠 쪽 말씀드리면서 게임주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움직임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입니다. 뭐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냥 약보합권으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쉬는 흐름이었죠. 이게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밑에서부터 큰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오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뭐 여전히 강한 거다. 가격 조정이 크게 받지 않았으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은 횡보 조정하면서도 뭐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네요. 장중에는 또다시 뭐 사상체고가를 돌파하는 시도는 나왔고요. 뭐 사상체고가에 대한 경계감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뭐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멋진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증시가 아닌가 싶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과 영국 뭐 간단히만 짚고 갈게요. 뭐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완벽하게 계속 틀어지진 않을 거라 보니까요. 이 지금 정도면은 뭐 약간 대립 정도 하고 있다. 영국 뭐 자비드 재무장관이 4월에 이제 디지털 과세를 시행하겠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이 또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관련 세제 도입하면은 보복하겠다.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있겠죠. 4월까지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보복은 준비하되 이 안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무누신이 뭐 미국의 IT 기업에 뭐 자의적인 과세가 부과되면 미국도 자동차 기업에 과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디지털 과세 협의 같은 경우는 공개가 아닌 미국과 영국 정상 간의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라고 표명을 했죠. 요런 발언은 보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강한 미국을 표현해야 되니까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게 진짜인 거예요. 미국과 영국 정상 간에 미국이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뭘 양보하는지 비공개로 이루어지자라고 하면서 일단 대화를 하자인 거잖아요. 4월까지니까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대화로 우리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서로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뭐 표면적인 거에 비해서 긴장감은 굉장히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WHO에서 이제 긴급위원회 열었죠. 그래서 신형 폐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고 이제 신형 폐렴 전 세계적인 긴급 사태 여부는 이제 뭐 오늘 판단을 하겠죠. 해서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점으로 이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 정보가 중요하다. 기초해서 이게 정말로 긴급 상황인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쓸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다보스 포럼 열리고 있는데 그것도 뭐 서로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서로 신경전 벌이는 정도죠. 트럼프가 뭐 환경 쪽으로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무 한 그루는 심겠다. 근데 굳이 뭐 열심히는 안 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탄소 뭐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표현하니까 트럼프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해서 봤는데 오늘은 좀 쉬어갔어요. 어제 상승한 부분을 뭐 일정 부분 내준 정도죠. 그러니까 뭐 굳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못 올라간 거지 그렇다고 밀린 것도 없어요.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1333억 그러면은 연휴를 앞두고 이 정도면 그냥
매수 안 했구나, 숨고르기 정도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기관이 다 매도한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뭐 리밸런싱 문제도 있고 해서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매년 있는 일이에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먼저 덜어내고 그 다음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나오는 현상이고, 길면은 2월 셋째 주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외국인이 덜어내면은 한 달 보름에서 그 이상이 걸리는데, 뭐 우리나라 기관이 덜어내봐야 뭐 얼마나 덜겠습니까? 돈 자금력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뭐 1월 하순, 뭐 기껏해야 2월 초 정도까지가 아닐까라고 심증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어져도 기관이 백날 팔아봐야 외국인이 조금 사면 올라가요,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숨고르기 하는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이렇게 계속 이제 안 좋은 수급 나오면은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죠. 외국인도 뭐 일정 부분 매도를 했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떠나게끔 하는 건지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이렇게 슬쩍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4천 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뭐 하방향 쪽을 봤는데, 그렇다고 밑에만 보느냐, 풋옵션을 청산하면서 하락 포지션, 강력한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뭐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뭐 2220에서 2230 정도 사이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한 정도예요, 오늘 외국인들은. 그렇게 뭐 연휴를 앞두고 뭐 선물 조금 매도했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 포지션도 청산을 했으니까 모든 게 하락 포지션을 나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균형을 좀 맞추는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수급 동향만 봐도.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뭐 소폭 약세죠. 자, 이 685 이상에서 700까지 요 구간이 저항이다,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급락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21선 터치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시도 자체는 좋고 오늘 많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뭐 저항선을 뭐 크게 이탈해서 이렇게 크게 밀리는 상황이 없었다 그러면은 잘 버텨주는 거예요, 조정 구간에서. 그러면 코스닥도 나쁠 게 없다. 오늘 수급에 비해서 아까 수급 보여드렸죠. 오늘 기관이 그렇게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뭐 일부 매도해서 이제 뭐 양쪽 합쳐서 거의 뭐 1,7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는데, 1,6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는데 지수가 안 밀리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다 받아주고 안 밀리죠. 그럼 코스닥은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며칠 기다렸다가 1월 말에서 뭐 2월 쪽에 다시 한번 여기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돌파해서 안착하느냐 아니면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느냐, 시간의 차이라고 했어요. 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들로 들어가서 뭐 삼성전자 뭐 30% 룰이랑 뭐 얘기 많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못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63,000원 정도에는 이미 왔잖아요. 한 차례 저항까지 두드리고 쉬어가는 흐름이다. 뭐 굳이 뭐 좋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나쁘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흐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상승한 다음에 꾸준히 상승 나다가 잠깐 조정, 그리고 상승, 횡보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돌파 상승, 그리고 다시 누워 있는 거죠, 옆으로. 그러니까 나쁠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올해 제가 삼성전자를 이 구간에서 매수하지 마세요라는 거는 당장 먹을 게 별로 크지 않아서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면 돌파는 당연히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굳이 요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먹으려고 추격 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먹을 자리가 얼마 없어서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굳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4만원 초반, 뭐 4만원 초중반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특히 43,500원에서 44,000원 사이는 제가 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4만원 초 혹은 이때 매수하신 분들 뭐 40%에서 50%는 다 수익이 나셨잖아요. 이 무거운 주식 가지고. 최소 이 종목은 50%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조금 기다리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수익 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좌를 보시고 작년에서 뭐 여름부터든 아니면 봄부터든 해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40에서 50% 수익 나신 분들 정도 되는 수준을 이 삼성전자 혼자서 만들었잖아요. 주가 탄력은 하이닉스가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6만 원대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6만 6천 원 계속 언급드렸었고 벌써 10만 원이죠. 50% 이상 뭐 올라왔으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1월부터 말씀드린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요. 비중도 크게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중심이 돼서 시장을 이끌고 가죠. 나머지 못 올라가도 얘네가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주도주인 거예요. 이 상승장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극심한 차별화장이다. 굉장히 치사하다. 안 오르는 종목들 진짜 더럽게 안 오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안 오르죠. 여러분들이 일부 종목들 보면은 다 안 오르진 않으시겠죠. 일부 종목들 보면은 안 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수급이 없어서 그래요. 그 종목들은. 수급이 왜 없느냐? 주도주 쪽에 다 가 있으니까 수급이.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주도 섹터 노리면 안 돼요. 그쪽을 놓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중간에라도 잡아야 되고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잡아야 되고 무조건 포트폴리오 주도주 중심으로 돼 있어야 돼. 일부만 다른 쪽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고 적어도 7, 80%는 주도주 섹터를 담아놔야 돼요. 주도 섹터가 이거 하나는 아니죠. IT 기본이고 바이오 일부 담아야 되고 콘텐츠 일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콘텐츠는 아직 주도주까지냐는 좀 더 봐야겠지만 저는 충분히 후발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를 뭐 간단히 봐드릴 건데 NC소프트 한번 보시면은 요 종목 이 추세 이탈한 다음에 요 그 48만 뭐 5천 원 구간 이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멋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뭐 지금은 추격 매수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애니소프트가 뭐 대장이 될 것이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고 수차례 이 시황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매수 타이밍까지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냐? 뭐 바로 아래에 있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 시총으로 봤을 때 후삭 상위 있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19만 원을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은 의미가 생겨요. 펄어비스는. 그래서 펄어비스가 의미를 만들고 있고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거래량을 좀 실어줬어요. 여기서 한 차례 양봉만 더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다. 20만 원 위쪽 올라온다. 이런 펄어비스도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 긍정적이지만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좋았었죠. 그래서 위메이드 오늘 이 기존에도 이제 이거는 뭐 예전에 그어드린 거죠. 작년에 그어드린 건데 35,000원 돌파하면 괜찮을 거다 넘어왔죠. 그리고 34,500원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한 차례 이탈하는 줄 알았더니 빠르게 회복하면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위메이드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제 38,500원 구간에서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하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느냐 차이인데 쉬었다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38,500원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한 42,500원에서 뭐 43,000원 정도가 되겠죠. 일단 다음 목표치 짧게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강력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될 것이고 그 뒤로 볼 수 있는 종목들로 뭐 웹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다 했는데 웹젠은 오늘 16,500원 구간을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얘는 매수를 할 수 있고 강해지는 거다. 오늘 거래량도 좋았는데 못 넘어왔으니까 누군가 누르고 있다는 뜻이죠. 얘는 다음 주가 됐든 2월이 됐든 16,500원을 넘어간 다음에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지금 가격보다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뭐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 힘을 정말 잘 모았어요. 이거는 최근에 이렇게 뭐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꺾인 것도 아니고 방출을 하지 않았고 요 구간에서 거래량 한번 실었고 천천히 쉬고 있다가 지금 3,000원 초반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이제 끼 있는 종목이죠. 한번 나오면 테마성으로 이렇게 한번 찍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쭉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대신 그 테마성 움직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급등 흐름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지루하게 옆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가능성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뭐 이런
W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W게임즈도 요 52,000원만 넘어가면은 기존에 한번 돌파 시도 나왔다가 실패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뭐 실패를 했는데 이건 시장 영향력도 좀 있고 다시 한번 요 52,000원을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W게임즈도 뭐 괜찮은 종목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꾸준한 종목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적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그래서 게임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일단 18만 원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급이 잘 못 받쳐주고 있다. 수급 못 받쳐주고 있는 삼성바이오. 제가 이거를 몇 달째 말씀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삼성바이오가 지금 당장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해서 한 번씩 튀어오를 수 있는 테마성 움직임을 노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한번 절반 줄이면서 성공을 했죠. 3사 합병 이슈 나왔을 때 삼성바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제대로 안 나온다. 가격 조정이. 횡보 조정, 이 기간 조정만 나왔지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옆으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횡보 조정이 있어요. 이거는 기간 조정인 거죠. 횡보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기간 조정이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기간 조정만 받는다라는 것은 밑에서 누군가 주가를 관리하면서 받쳐준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그래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하면 이게 상승 N자형이 된다. 근데 더 강한 놈은 이 가격 조정이 없이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눕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살아있는 교육을 해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돌파하고 실적 모멘텀으로 오늘 48만에서 50만원 사이 요 구간을 한번 두들겼네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모습이다.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견된 모습이었죠. 기존에도 요 기간 조정 끝나면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뭐 44만원 언제 돌파하냐 차이지 돌파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도 두들긴 다음에 저항 돌파에 실패하면은 원래 이렇게 급락이 한 번씩 나와야 돼요. 쿵 하고 나와야 되는데 급락이 안 나온다. 잘 버틴다. 그럼 이러면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둘 중 안에 돌파하느냐 급락이 나오냐인데 수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처럼. 그러면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려도 이렇게 수급 좋은 종목에 물리면은 적어도 주가 복원력이라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HLB 간단히 봐드리면은 뭐 움직임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어제 좀 오르고 오늘 조금 내리고 10만원 위쪽 뭐 이전 10만원 저는 이군천 유지해주고 있고 12만 5천원 못 올라가고 있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움직임은 큰 의미 하루하루의 의미는 크게 담지 마시고 요 기간 동안 힘을 모으고 있구나. 위든 아래든 한번 발산을 하기 위해서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힘을 모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충전해서 한번 위든 아래든 움직일 구간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달 안에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과도하게 기대할 필요도 없다. 보이는 대로 대응하면 된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왔는데요. 설 연휴에도 영상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 설 연휴에도 잘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뭐 도움이 되는 영상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한 해 뭐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좋아요와 댓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이 영상 잘 참고해서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